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의 왼손 투수 윤영철 선수의 부상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팀과 팬들에게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팔꿈치 굴곡근 부상은 특히 투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경기력과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4주 후 재검진을 받아야 하고 수술 가능성도 있어 그의 선수 생활에 대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2026 시즌 윤영철 선수의 복귀 여부는 아직 큰 의문이며 이는 앞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과 경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조속히 회복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길 희망합니다. 동시에 코칭 스태프는 팀 내 다른 왼손 투수들의 부상 문제도 꼼꼼히 살펴 적절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 팀의 경기력과 사기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올바른 관리와 끈기 있는 마음가짐으로 윤영철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난관을 잘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좌완 투수 윤영철 선수의 부상 소식이 안타깝네요. 팔꿈치 굴곡근 부분 손상 판정을 받아 4주 후 재검진을 받는다고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정말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굴곡근 손상이 인대재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까지 가면 2026 시즌 복귀가 어렵다는 점도 팀 전력에 큰 타격이 될 듯합니다. 윤영철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하다가 부상으로 조기 강판된 만큼 부디 빠른 회복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기아 타이거즈도 대체 선수 운영과 팀 전력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겠네요. 혹시 윤영철 선수나 기아 타이거즈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소식도 알고 싶으세요? 윤영철 선수에 대한 정보 감사해요. 2023 시즌 1라운드 지명을 받을 만큼 기대가 컸던 슈퍼루키였군요. 충암고 에이스 출신에 입단하자마자 선발 투수로 낙점되어 25경기나 등판한 것도 대단하고요. 122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8승 7패, 평균 자책점 4.07의 성적은 신인치고는 충분히 준수한 편이죠. 10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정교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 포피치형으로 팀의 선발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선수의 부상 소식은 정말 아쉽지만 앞으로 재활 잘해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응원하게 되네요. 혹시 윤영철 선수 스타일이나 구종, 혹은 기아 타이거즈 선발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 있나요? 윤영철 선수의 트레이닝과 부상 경과를 보니 어린 선수임을 감안해 시즌 중에 재충전 시간을 주고 등판 간격을 조절한 점이 선수 관리에 신경 쓴 모습이네요. 그런 세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미국 시애틀 드라이브라인에서 특별 훈련을 하면서 체력과 기량을 끌어올리려 했던 점도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2024 시즌에는 6월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잘 소화하다가 7월 13일 SSG와 경기 후 허리뼈 미세골절로 약 72일간 공백을 겪은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허리 부상은 투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만큼 재활과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팔꿈치 부상까지 겹쳐서 앞으로의 건강과 복귀에 대한 걱정이 커지네요. 윤영철 선수의 회복과 재기, 그리고 팀의 대처가 궁금해지네요. 혹시 윤영철 선수의 재활 과정이나 기아 타이거즈의 대체 투수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윤영철 선수가 재활을 잘 마치고 복구해서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된 건 정말 다행이네요. 비록 등판 기회는 없었지만 한국 시리즈처럼 큰 무대에서 주로 1에서 3선발과 필승 불펜 투수들이 중용되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경험도 선수에게는 값진 자산이 될 거예요. 스토브리그에서 구속이 빠르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구 폼을 바꾸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힘을 더 쓰는 투구 폼으로 바꾼다면 구속뿐만 아니라 구위와 제구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시즌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게 되네요. 혹시 이번 투구 폼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꿨는지 또는 윤영철 선수의 투구 스타일과 특징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윤영철 선수가 일찌감치 4선발로 낙점받고 시즌 준비를 착실히 했지만 개막 초반에 부진한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군요. 첫 등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3경기 연속 3회도 버티지 못했다는 건 투수로서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 2군에서 한 달간 재충전하며 회복 시간을 갖고 복귀 후에는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특히 6이닝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다시 선발 로테이션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는 건 다시 팀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윤영철 선수처럼 부진과 재충전을 반복하면서도 자기 기량을 찾아가는 투수들이 많죠. 앞으로도 꾸준히 안정감을 찾고 체력 관리와 부상 예방을 잘해서 더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겠네요. 더 궁금한 점이나 윤영철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나 구종 또는 기아 선발진 상황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상황이 더 명확해지네요. 원래 8일 경기에 외국인 원투펀치 아담 올러가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팔꿈치 염증 때문에 등판이 어려워지면서 윤영철 선수가 대신 나섰군요. 9일 만에 등판에 투구폼 변화까지 겹치면서 평소보다 힘을 더 쓰다 보니 팔꿈치에 부담이 가해진 걸로 보입니다. 입단 초부터 주전 투수로 꾸준히 뛰면서 누적된 피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많은 이닝과 부담을 소화하다 보니 부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 팔꿈치 수술이라는 큰 고비에 직면한 만큼 앞으로는 선수 본인과 구단 모두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듯합니다. 재활 성공 여부와 복귀 시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해 기아 구단이나 윤영철 선수 측에서 공식 발표한 재활 계획이나 입장이 궁금하시나요? 윤영철 선수뿐 아니라 이일이, 곽도규 선수까지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아 좌완 투수진의 부상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이일이는 작년 시즌 도중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며 후반기 복귀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국가대표로도 여러 차례 차출돼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었죠. 곽도규도 2023년 신인 시즌에는 14경기 등판에 그쳤지만 2024 시즌에는 좌완 필승 불펜으로 무려 71경기나 소화하며 프리미어 12대회까지 나갔다는 점에서 엄청난 활동량과 피로 누적을 보여줍니다. 결국 좌완 투수들의 과부하와 팔꿈치 부상이 이어진 게 아닐까 싶네요. 기아 입장에선 좌완 투수진의 체력 관리와 부상 예방, 재활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 팀 전력 유지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좌완 투수진 부상 문제에 대한 기아 구단의 대응 방안이나 좌완 투수 기용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맞아요. 영권 투수들이 입단과 동시에 주전으로 뛰며 빠르게 성장하는 건 팀의 큰 기대와 자산이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3명이나 팔꿈치 부상을 겪는 건 분명 심각한 신호입니다. 혹사만 단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투구폼에 힘쓰는 방식이나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특히 팔꿈치 부상은 투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젊은 투수들이 몸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활과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투구폼 교정, 심리적 안정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기아뿐 아니라 프로야구 전반에서 젊은 투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상 예방이나 선수 관리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법이나 다른 팀 사례도 궁금하신가요?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